여보세요? 아무도 없네. 오늘 김동수 씨가 입 밖으로 낸 말은 딱 세 마디였다. 여보세요? 편의점 직원에게 건넨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 혼잣말로 중얼거린 배고프네. 그게 전부였다. 올해 69, 은퇴한 지 3년째인 그의 하루 전체 대화량이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냥 습관적으로 눈이 떠졌다. 30년 넘게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던 몸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반만 흐트러져 있었다. 아내 최순희 씨는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투병 6개월. 그는 매일 병원에 갔다. 손을 잡아줬다. 말을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고 결국 눈을 감았다. 그는 빈 침대를 만졌다. 차가웠다.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세면대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축 처진 눈꺼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양치를 하고 면도를 했다. 물소리만 들렸다. 예전에는 아내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 빨리 나와요. 나도 씻어야죠. 알았어, 금방.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없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앵커가 말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그는 듣지 않았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으니까. 냉장고를 열었다. 우유, 계란, 시든 야채 몇 개. 어제 사온 식빵. 토스트기에 빵을 넣고 우유를 따랐다. 식탁에 앉았다. 4개의 의자 중 한 자리만 사용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았다. 아내, 큰아들, 둘째 딸. 아침마다 시끌벅적했다. 아빠, 오늘 용돈 좀. 엄마, 이거 어디 갔어? 여보, 출근 늦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토스트를 씹는 소리만 들렸다. 우유를 마시는 소리. 접시를 놓는 소리. 설거지를 했다. 접시 1개, 컵 1개. 금방 끝났다. 예전에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였다. 이제는 너무 적었다. 8시 30분. 할 일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카톡을 열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없음. 문자함도 비어 있었다. 통화 기록은 사흘 전 보험 영업 전화가 마지막이었다. 친구 목록을 내렸다. 이름이 줄지어 있었다. 최철수, 박영민, 이상호 하지만 마지막 대화는 몇 달 전이었다. 단톡방도 조용했다. 대학 동창회 방, 전 직장 동료 방, 동네 주민 방. 모두 알림이 꺼져 있었다. 가끔 메시지가 올라와도 그는 읽기만 했다. 댓글을 달지 않았다. 뉴스 앱을 열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사를 읽었다. 댓글을 봤다. 사람들은 열심히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9시. TV를 계속 봤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퉜다. 남편이 중재했다. 화해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10시. 산책을 나갔다.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했으니까.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다. 운동화 바닥이 아스팔트를 찍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그것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다. 조깅하는 청년이 스쳐 지나갔다. 개를 산책시키는 할머니가 왔다. 그는 눈인사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옆 벤치에 노인이 앉았다.
서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각자 앉아 있었다. 30분 후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었다. 아침에 먹은 식빵이 남아 있었지만 또 먹고 싶지 않았다. 편의점에 갔다. 3분 거리. 자동문이 열리며 띠링 소리가 났다. 도시락 코너로 갔다. 김치볶음밥, 제육덮밥, 카레라이스. 가격표를 봤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김치볶음밥을 집었다. 계산대로 갔다. 4,500원입니다. 점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는 카드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점원은 고개만 까딱했다. 영수증을 건네고 다음 손님을 받았다. 그게 전부였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감사합니다. 한마디. 집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웠다. 3분. 띵 소리와 함께 꺼냈다. 식탁에 앉아 먹었다. TV를 켰다. 점심 뉴스가 나왔다. 교통사고 소식, 날씨 예보, 연예인 기사. 도시락을 다 먹는데 10분이 걸렸다. 용기를 버리고 물을 마셨다. 12시 30분. 오후가 시작됐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3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다. 그는 전자생산관리팀 팀장이었다. 부하 직원 15명을 관리했다. 매일 아침 팀 회의를 주재했다. 어제 생산량 보고드립니다. 재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 납기 맞출 수 있겠어? 네, 팀장님. 문제 없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왔다. 거래처, 본사, 협력업체. 계속 누군가와 이야기했다. 김 팀장, 이번 건 언제까지 가능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믿을게요.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식당에 갔다. 회사 근처 백반집, 중국집, 분식집. 돌아가며 갔다. 팀장님, 오늘은 중국집 어때요? 좋지. 짜장면이나 먹을까? 식탁에 6명이 앉았다. 음식을 나눠 먹고 농담을 주고받고 회사 이야기를 했다. 과장님, 어제 부장님한테 혼났다면서요? 아이고, 말도 마. 보고서 3번이나 다시 쓰라고 하더라고. 모두 웃었다. 시끌벅적했다. 혼자 먹는 시간은 없었다. 저녁에는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다. 일주일에 3-4번. 삼겹살집, 회식집, 호프집. 김 팀장, 오늘 한 잔 어때? 그러시죠. 제가 살게요. 술잔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인맥을 쌓았다. 집에 돌아가는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아내는 늘 깨어 있었다. 여보, 늦었네요. 응, 회식 있었어. 피곤하시죠? 씻고 주무세요. 고마워.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아들, 딸이 집에 왔다. 함께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갔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바쁘고 피곤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하지만 그것도 3년 전까지였다. 66살. 정년퇴직. 회사 규정상 65이 정년이었지만 그는 1년 연장 근무를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 은퇴식이 열렸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다. 사장이 나와 악수를 청했다. 김 팀장, 30년 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편히 쉬시고 건강 챙기세요. 꽃다발을 받았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사.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송별회가 열렸다. 팀원들, 동료들, 후배들이 모였다.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를 마셨다. 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팀장님 없으면 우리 팀 어떡해요?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 연락하고 지내자. 하지만 그 약속은 공허했다. 은퇴 후 첫 주는 좋았다. 늦잠을 잤다. 9시, 10시까지.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낮에는 TV를 봤다. 평일 낮 시간대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마음껏 봤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자유로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쓸 필요도,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둘째 주도 괜찮았다. 산책을 했다. 평일 낮 공원은 한적했다. 조깅을 하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 앉은 노인들. 나도 이제 저들처럼 되는구나.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받아들였다. 누구나 늙는다. 누구나 은퇴한다. 셋째 주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허전했다. 할 일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저녁이 돼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핸드폰을 봤다. 알림이 없었다. 전 직장 단톡방은 조용했다. 가끔 업무 관련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자신과는 무관했다. 넷째 주 심심함이 찾아왔다. TV도 지겹고 산책도 지겹고 집도 지겨웠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 과장? 아,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때? 바쁘지?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 그럼 시간 될 때 밥이나 한번 먹자. 네, 좋죠. 제가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다른 동료에게도 전화했다. 박 대리, 나야. 잘 지내지? 아, 팀장님. 잘 지내시죠? 응.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할까? 저 요즘 정말 바빠서요. 주말에도 출근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 역시 연락은 없었다. 2달째 그는 깨달았다.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은 전 직장 상사일 뿐이었다.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으니 만날 이유가 없었다. 처음에는 섭섭했다.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렇게 쉽게 잊히는구나. 하지만 이해도 했다. 그들은 여전히 바빴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야근하고 은퇴한 상사와 커피 마실 시간이 없었다. 그럼 친구들은? 대학 동창들이 있었다. 50년 지기. 함께 공부하고 술 마시고 연애 이야기 나누던 친구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다들 잘 지내지? 오랜만에 모임 한번 할까? 답장이 왔다. 나 지방 출장 중이야. 다음 달에나 돌아와. 나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멀리 못 가. 손주 돌봐야 해서 시간 안 돼. 결국 모임은 무산됐다. 다들 바쁘구나. 석 달째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이철수. 대학 룸메이트. 함께 군대 갔다 온 친구. 서로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카페에서 만났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동수. 잘 지냈어? 반가웠다. 진짜 오랜만이었다. 1년 만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 너는? 나도 그래. 대화가 이어졌다. 옛날 이야기를 했다. 대학 시절, 군대 시절, 첫 직장 시절. 너 기억나? 우리 군대 있을 때 말이야. 그때 정말 고생했지.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대화가 끊겼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과거 이야기는 다 했고 현재는 너무 달랐다. 철수는 여전히 일을 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다. 바빴다. 그는 은퇴했다. 할 일이 없었다. 그래,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미안, 약속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 철수는 떠났다. 그는 혼자 카페에 남았다. 커피 잔을 바라봤다. 차가워진 아메리카노. 다음엔 언제 만나지? 하지만 다음은 없었다. 4달째 자식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큰아들 김민준, 38, 대기업 과장, 결혼해서 아파트에 산다. 아이가 2. 처음 몇 달은 자주 전화했다. 아들 잘 지내니? 네, 아빠. 바빠요. 주말에 시간 있으면 집에 올래? 이번 주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이번 주는 처가 가야 해서요. 그 다음 주는 회식이 있어서요. 다다음 주는 애가 아파서요. 핑계는 늘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바쁘다는 거.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느라. 하지만 석 달째에는 서운했다.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보다니. 명절에 만났다. 추석이었다.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 손주 2이 뛰어놀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매달렸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래, 여기. 10,000원권 2장씩 줬다. 아이들은 좋아했다. 며느리는 차례상을 차렸다. 아들은 TV를 봤다. 손주들은 게임을 했다. 가족이 모였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좋으시네요. 대화 끝.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1시간 반 만에 아들이 말했다. 아빠, 저희 이만 가봐야겠어요. 처가도 들러야 해서.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현관문이 닫혔다. 다시 혼자였다.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만 켜져 있었다. 둘째 딸 김수진, 35.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 결혼해서 산다. 딸과는 전화로만 연락했다. 한 달에 한 번. 딸아, 잘 지내니? 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집에 있지. 아빠 심심하시겠네요. 응. 아빠, 복지관이나 나가보세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래야지.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통화 3분.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그들도 각자 삶이 있었다. 직장, 가정, 아이들. 늙은 부모 챙길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해도 외로웠다. 오부 말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6달째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직장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다. 친구들도 바빴다. 자식들도 멀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여보하고 부를 사람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비슷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다시 집에 와서 TV 보고 혼자 저녁 먹고 잠들었다.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하루의 전부였다. 어느 날 세어봤다. 오늘 한 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편의점에서. 여기요 마이너스 식당에서. 내 마이너스 택배기사에게. 3마디. 또 어느 날은 2마디. 또 어느 날은 한마디도 안 했다. 목소리가 잠겼다.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니 목이 간질거렸다. 기침이 나왔다.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 점심은 뭘 먹지?
배고프다. 피곤하네.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벽만 자신을 바라봤다. 7달째 어느 날 그는 거울 앞에 섰다. 69의 남자가 거울 속에 있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무표정한 눈. 나는 누구지? 김동수. 전 전자팀장. 은퇴자. 과부. 아버지. 하지만 그게 다였다. 더 이상 정체성이 없었다. 회사에서의 나는 사라졌다.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나도 사라졌다. 자식들의 필요로 하는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럼 나는 뭐지? 그냥 늙은 남자. 혼자 사는 노인. 그때 떠올랐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 라디오였다. 아니, TV였나. 누군가 말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말 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은 있었다. 국민연금이 나왔다. 한 달에 120만 원. 퇴직금도 있었다. 3억. 은행에 예금했다. 이자가 나왔다. 집도 있었다. 아파트 30평. 대출 없이 소유했다. 건강도 괜찮았다. 고혈압 약 먹는 것 말고는 별 문제 없었다. 하지만 말 걸 사람이 없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는 혼잣말만 했다. 오늘도 아무도 없구나. 외로움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심심함이었다. 그러다 공허함이 됐다. 이제는 고통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8달째 그는 병원에 갔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식욕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내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결과는 정상이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으십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혹시 요즘 우울하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실 매일 우울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사회 활동은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집에만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갔다. 설문지를 작성했다. 최근 2주간 동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최근 2주간 동안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었습니까? 네. 최근 2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네. 20개 문항 중 16개의 예라고 답했다. 진단 결과 중등도 우울증. 어르신,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람을.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복지관이나 동호회, 어디든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셔야 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었다. 작은 흰 알약 1개.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사람을 만나야 했다. 며칠 동안 망설였다. 복지관에 가야 하나? 낯선 사람들 무슨 말을 하지? 나이 먹고 새 친구를 만든다는 게 두려웠다.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어색할까봐.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다.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다. 동네 복지관 주소를 검색했다. 도보 10분 거리.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냈다. 옷을 차려입었다. 깨끗한 셔츠, 면바지. 거울을 봤다. 괜찮았다.
복지관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심장이 뛰었다. 돌아갈까? 아니야, 가야 해. 복지관 앞에 도착했다. 3층 건물. 입구에 복지관 간판. 문 앞에서 10분을 서성였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다. 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뭐 하세요? 아, 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가 넓었다. 소파에 어르신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게시판에는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그냥 둘러보려고요. 회원 등록하시겠어요? 아, 네. 서류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여기 프로그램 안내서 있어요. 관심 있는 거 신청하시면 돼요. 안내서를 받았다. 노래교실, 요가, 댄스, 서예, 그림, 탁구, 바둑, 컴퓨터. 눈이 탁구에 멈췄다. 젊었을 때 좀 쳤었다.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을 했었다. 탁구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시면 돼요. 일주일을 기다렸다. 긴 일주일이었다.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8시. 긴장됐다.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복지관으로 갔다. 체육관으로 갔다. 탁구대 4개가 놓여 있었다. 어르신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모두 낯선 얼굴. 강사가 다가왔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69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됐다. 준비 운동을 하고 라켓을 잡았다. 오랜만이었다. 20년 만이었다. 공을 쳤다. 빗나갔다. 다시 쳤다. 또 빗나갔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했다. 70대로 보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몇 번 하다 보면 돼요. 2년 만에 나눈 대화였다. 낯선 사람과의 진짜 대화. 30분 동안 연습했다. 땀이 났다. 숨이 찼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셨다. 김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동입니다. 오, 저도 그 근처예요. 아파트? 네, 맞습니다. 저는 바로 옆 아파트예요. 다음부터 같이 오시죠. 네, 좋습니다. 작은 대화들이 이어졌다. 날씨, 건강, 자식, TV 드라마. 시시한 이야기.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한 말을 세어봤다. 자기소개, 감사 인사,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적어도 50마디는 됐다.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한 말.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잘 잤다. 2주째 그는 또 복지관에 갔다. 목요일 탁구 수업. 이번엔 덜 긴장됐다. 어르신들이 반겼다. 김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라켓을 잡고 연습했다. 지난번보다 나아졌다. 공이 네트를 넘어갔다. 잘하시네요. 칭찬을 들었다. 기분이 좋았다. 수업 후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저는 박영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바둑 두세요? 옛날에 조금 뒀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바둑 모임 있는데 오시겠어요? 바둑 모임이요?
네, 여기서 해요. 수요일 오후 2시.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수요일에 바둑 모임에 갔다. 6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바둑판을 놓고 대국했다. 그는 박영호 씨와 한판 뒀다. 졌다. 하지만 즐거웠다. 한 판 더 두시죠. 네. 또 졌다. 웃었다. 김 선생님 실력이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한참 못합니다. 겸손하시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갔다. 화요일 탁구, 수요일 바둑, 목요일 탁구. 한 달째 박영호 씨와 친해졌다. 박 씨는 71. 은퇴한 공무원. 아내와 사별. 자식 둘은 외국에 살았다. 비슷한 처지였다. 어느 날 바둑을 두고 나서 커피숍에 갔다. 김 선생 혼자 사시죠? 내 아내가 2년 전에. 저도 그래요. 3년 전에. 힘드시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말 걸 사람이 없어서.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하루 종일 혼잣말만 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나온 거예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외로웠죠? 네, 정말 외로웠어요. 나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김 선생,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까요? 커피라도 마시면서. 좋습니다. 그럼 매주 금요일 여기서 봬요. 네, 그러겠습니다. 2달째 그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월요일 집에서 휴식, TV 시청. 화요일 복지관 탁구 수업. 수요일 복지관 바둑 모임. 목요일 복지관 탁구 수업. 금요일 박영호 씨와 커피. 토요일 복지관 노래교실 새로 등록함. 일요일 집에서 휴식. 일주일에 5번 밖에 나갔다. 사람들을 만났다. 매일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점심 뭐 드셨어요? 시시한 대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루에 나누는 말이 늘었다. 3마디에서 30마디로, 30마디에서 100마디로. 목소리가 살아났다. 웃음이 돌아왔다. 표정이 밝아졌다. 거울을 봤다. 69의 남자는 웃고 있었다. 석 달째 복지관 친구들과 단톡방을 만들었다. 탁구 모임방. 10명이 들어왔다. 매일 메시지가 올라왔다. 오늘 날씨 좋네요. 내일 탁구 가시는 분? 저 갑니다. 저도요. 작은 메시지들. 하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봤다. 알림이 쌓여 있었다. 읽었다. 답장을 보냈다. 저도 갑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살아있다는 느낌. 넉 달째 박영호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김 선생,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박 선생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신 거예요. 박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김 선생,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건강? 돈?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 건강도 중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다 무의미해요.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돈 걱정했어요. 연금이 충분할까, 병원비는 어떡하나.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은 있더라고요.
건강도 괜찮았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말 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 말에 그는 깊이 공감했다. 저도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괜찮았는데 외로웠어요. 맞아요.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병보다 가난보다. 박 씨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노후에 붙잡아야 할 단 하나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 네. 자식이든 친구든 새로운 인연이든 말을 나눌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지난 넉 달 동안 달라진 건 돈이 아니었다. 건강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복지관 친구들, 박영호 씨, 탁구 모임, 바둑 모임. 그들이 자신을 살렸다. 5달째 새로운 친구가 또 생겼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정미숙 씨. 66. 남편과 사별. 혼자 살았다. 김 선생님 노래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음치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저도 음치예요. 둘이 웃었다. 노래교실 후에 함께 차를 마셨다. 정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 나오셨어요? 6개월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서요. 저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좋아요. 저도요. 여기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말을 하게 됐어요. 혼잣말만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저도요. 처음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6달째 복지관 친구들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탁구 모임, 바둑 모임, 노래교실, 그림교실.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겼다. 7달째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복지관 다니고 있어. 복지관이요? 응. 탁구도 치고 바둑도 두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 좋으시네요. 친구 많이 사귀셨어요? 응. 몇 명 사귀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아빠 잘하셨어요.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걱정? 네. 혼자 계시니까 우울하실까봐. 이제 괜찮다. 친구들도 있고. 다음에 집 갈게요. 아빠 친구분들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걱정했구나. 자신을 생각했구나. 지금도 김동수 씨는 혼자 산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식들도 여전히 바쁘다. 옛 직장 동료들도 연락이 없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화요일이 되면 복지관에 간다. 탁구 친구들이 기다린다. 김 선생님, 오늘 한 판 붙죠? 좋아요. 수요일에는 바둑을 둔다. 박영호 씨와 한 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금요일에는 커피를 마신다. 일주일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주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시시한 대화. 하지만 소중하다. 토요일에는 노래를 부른다. 정미숙 씨와 함께. 이 노래 좋죠? 네, 옛날 생각나요. 웃고 떠들고 노래한다. 매일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 날씨, 건강, TV, 뉴스, 자식, 손주. 깊은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었다. 병도 아니었다. 말 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그 순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문을 닫고 집에 갇히고 사람을 피하면 외로워진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손을 내밀면 인연이 생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69에도 70에도 80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말을 나눌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노후에 붙잡아야 할 단 하나. 그것은 사람이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탁구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날씨 좋다던데 다들 나오시죠? 곧 답장이 왔다. 저 갑니다. 저도요. 같이 점심도 먹어요. 그는 웃었다. 69, 은퇴 3년째.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 말 걸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만약 하루 종일 침묵 속에 계셨다면 내일은 밖으로 나가보세요. 복지관이든 공원이든 카페든 어디라도 좋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날씨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작은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말 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세요. 손을 내밀고 말을 거세요. 이 나이에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어떤 인연을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외롭지 마세요. 말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